수능 6개월 남았는데 망했다.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가는데. 우리는 미래에서 너 수능 만점을 기원하기에 왔다. 너 암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한 이상 전 지구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 너 화학공학과에 가서 암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면 너는 이 지구를 구하지 못하고 이 지구는 결국 이제 운명을 이제 거스를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를 구해주기 위해서 미래에서 너의 화학원과 화학투를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날아왔다. 자, 도합 13수, 26수, 39수에 한 우리의 화학 1, 화학 2 강의를 듣도록 하여라. 저 지금 화원, 화투 둘 다 8등급인데 괜찮을까요? 닥쳐! 너가 화학원, 화학투 8등급이라도 우리의 강의를 들으면 너는 충분히 화학과에 갈 수 있다. 그런가요?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지. 문제를 풀기에 앞서 먼저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 설명해 주도록 할게. 일단 원자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어. 원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핵과 전자 중 원자핵은 가운데에 위치하고 전자는 그 주위를 원의 형태로 둘러싸고 있어. 이때 전자는 무작위로 위치하지 않고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껍질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돼. 이때 껍질의 종류에 따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개수가 달라지는데 가장 바깥쪽 껍질을 원자가 껍질, 해당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해. 이때 원자가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를 원자가 전자수라고 말해. 그렇다면 원소들은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원소 주기율표가 있어. 원소 주기율표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인 주기성을 기준으로 원소를 배열한 표야. 이때 주기율표의 가로행들은 주기, 세로열들은 족이라고 해. 이때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원자의 껍질수가, 같은 족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 이제 원자의 주기적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유효핵전하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 유효핵전하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원자핵의 인력을 의미해. 일반적으로 원자핵과 멀어질수록 인력이 약해지는데 여기에 더해 안쪽 껍질 전자에 의한 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효핵전하가 더 작아지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핵전하도 커지기 때문에 주기가 커질수록 족이 커질수록 유효핵전하는 증가하게 돼. 다음으로 설명할 개념은 원자 반지름이야. 앞서 배웠던 개념 중 원자의 구조랑 유효핵전하를 이용해서 주기성을 설명할 수 있어. 먼저 같은 족에서 주기가 커지게 되면 원자 껍질 수가 커지게 되면서 원자의 크기도 커지게 돼. 반면 같은 주기에서 족이 커지게 되면 원자의 껍질 수는 변하지 않지만 유효핵전하가 커지게 되면서 전자가 느끼는 인력이 커져. 이에 따라 원자 반지름은 점점 작아지게 돼. 마지막으로 설명할 개념은 이온화 에너지야.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과 전자를 원자에서 분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해. 한마디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질수록 전자와 원자 핵 사이의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야. 따라서 같은 주기에서는 족이 커질수록 유효핵전하가 커져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경향성을 보여. 그러나 같은 족에서 주기가 커지게 되면 유효핵전하는 커지게 되지만 원자 껍질 수는 늘어나면서 원자과 전자가 원자핵과 점점 멀어지게 돼. 이에 따라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는 족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그러나 같은 족에서 주기가 커지게 되면 유효핵전하는 커지게 되지만 원자 껍질 수가 늘어나면서 원자과 전자가 원자핵과 점점 멀어지게 돼. 이에 따라 원자과 전자를 원자핵으로부터 분리하는 게 쉬워지면서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 족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대표적인 진킬러 요인 중 하나인 원자 추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바닥 상태 원자 W부터 Z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제 이 문제를 이런 유형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접근하는 팁은 이제 그 외우고 있다가 이제 시험 당일날 되면은 이제 그런 경향성에 맞게 딱딱딱 선을 입힌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쓱싹하게 풀어내는 게 이제 문제 푸는 이제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원자와 전자수는 S 7개도 제일 많을 거고 이 경향성이 될 거고요.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제일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S가 제일 크고요. O, 그 다음이 P, 그 다음이 S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W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무엇인가? W에 들어올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W는 O나 S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이론화 에너지에서 이 세 개를 딱딱딱 보면은 이제 S라는 이제 W가 O가 되면은 Z랑 Y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W와 S가 돼요.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X는 P가 결정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적으로 Y와 Z로 이렇게 결정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은 Y는 P가 아니고요. W와 X는 같은 이 3주기 연소를 의미로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혈전하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늘어날수록 크기 때문에 Y가 Z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오늘 화학원의 킬러 단원 기체 반응, 기체의 양적 관계, 그리고 중화 반응 중 이제 기체의 양적 관계에 대한 이제 킬러 문제, 가장 악랄했던 킬러 문제인 2022년도 수능 1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면은 x 원자수 가에서 x 원자수와 z 원자수의 비율이 3대 16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단위 질량당 y 원자수 곱하기 기체의 질량을 곱하면은 그냥 y 원자수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나타내면 5대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5대 1이 되는데 5대 1이 되는 거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y의 개수는 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4 해서 10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5대 1의 비율에 이거 해서 이제 여기에서 y의 개수는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xy는 1개가 나오겠네요. 이제 x 원자수 나누기 z 원자수는 5분의 8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게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서 x의 질량 나누기 y의 질량은 16분의 15라고 있는데요. 이제 16분의 15는 이 식을 세우면 x는 3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의 나에서 z를 x라고 잡고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x는 3, y는 8, 그리고 z는 x라고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계산할 건 아니지만 z를 이제 계산해보면은 4번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x와 y와 z를 이제 이곳에 넣어서 이제 계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에서 x의 질량 나누기 y의 질량 2분의 1이라고 있었는데요.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x가 3개, y가 10개이므로 이게 이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에 들어있는 전체 분자수는 1 더하기 3개, 그리고 가에 들어있는 전체 분자수는 3 더하기 4, 7개가 돼서 얘는 맞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x의 원자랑 나누기 y 원자랑 플러스 z의 원자량은요, 계산하면 17분의 4가 나오기 때문에 맞는 선지 아닙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제가 화학원과 화학2 선생님 두 분 덕분에 제가 이러한 성적표를 2029년 12월 9일에 마침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대학교를 갔냐면 화학공학에 드디어 붙어서 저는 앞으로 미래를 살리고 지구를 보호하는 유일한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